안녕하세요. 이번 키움 영재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4차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차시마다 개념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과제가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이 과제까지 제출해야 수업을 들은 것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물론 이 과제는 굳이 끝까지 해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딱 그만큼만 해서 저에게 제출해주면 바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1차 변환과 행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1차 변환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수학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 듣고 한번 이해해 봅시다. 먼저 1차 변환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화면에 1차 변환을 보여주겠습니다. 1차 변환이란 이런 겁니다. 늘리거나 줄이거나 혹은 가로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혹은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이 행동들이 1차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 디스플레이 안에 가상의 X축과 Y축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밑에도 똑같이 X축과 Y축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확대시키는 활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이 점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변환이 되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었겠죠. 그죠? 그렇다면 내가 스마트폰이라면 이 사람이 이 정도 했으니까 대충 여기다 점을 찍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내 행동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서 그 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점을 찍어 나가겠죠.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원래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고 변환된 점의 좌표를 x 삐침, y 삐침이라 했을 때 어떤 식,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을 식으로 딱 나타내서 식에다가 x, y를 집어넣으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점이 생기게끔 이 식을 분명히 이 스마트폰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 그게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이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고 그 만들어진 식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것들 중에 이 1차 변환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타원입니다. 타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첫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2a가 되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배우죠. 그런데 사실 이 정의를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됐나요? 이해하기 어렵죠. 확 와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타원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저 원을 옆으로 늘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정의를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1차 변환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1차 변환을 이해하게 된다면 타원이란 건 옆으로 그저 늘려놓은 것이란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여러분들은 쌍곡선을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나요? 중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그렇죠. y는 x분의 1이라는 식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쌍곡선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쌍곡선이란 건 그저 이 y는 x분의 1 식을 (45도) 돌려넣은 걸 배운 거죠. 그러면 쌍곡선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회전시켜서 만든 것이란 정의로 시작해서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점점 흥미가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보면 사실 이런 재밌는 도형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타원을 회전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4시간 후에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차 변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흥미가 생겼겠죠? 자,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이제 1차 변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데카르트 좌표 평면이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 데카르트 좌표 평면은 단 2개의 기준 벡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벡터가 있다는 소리죠. 무엇랑 무엇일까요? 기준이 된다? 그렇죠.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벡터와 이 벡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즉 1,0 벡터와 0,1 벡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2,3이라는 점은 사실은 1,0 벡터가 몇 개? 2개. 거기에 0,1 벡터가 3개가 합쳐진 그런 점인 거죠. 이거 이해되나요? 마이너스 3,1이라는 것은 1,0 벡터가 마이너스 3개 그리고 0,1 벡터가 1개 합쳐진 그런 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왜 꼭 기준 벡터가 1,0과 0,1일까? 다른 거면 안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과 1,1이면 안 될까? 예를 들어서 1,0과 0,-1이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아직은 잘 모르겠죠? 방금 종이 쳤는데 무시하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먼저 봐봅시다. 왼쪽 그림은 기준 팩터가 1,0과 0,1인 상태에서의 점 3,2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봐보면 기준 팩터가 바뀌어 있습니다. 봐보세요. 그러니까 1,0 팩터가 지금 2,1 팩터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0,1 팩터가 마이너스 1,1 팩터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된가요? 즉 여기 1,0이 2,1 팩터가 되어 있고 그리고 0,1 팩터가 마이너스 1,1 팩터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점이 변환이 되었겠죠? 봐보면 3,2 점에서 몇 점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4,5 점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이것이 1차 변환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 벡터를 내 마음대로 어느 2개를 가지고 와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봐보면 원래 그림에서 1,1점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기준 벡터를 2,1과 마이너스 1,1로 바꿨더니 그림으로 봐보면 한 칸 해서
몇 컴마 몇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1,2점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점이 다 바뀜을 알 수 있죠. 조금 일반화를 시켜보면 원래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변환된 점의 좌표를 x', y''이로 뒀을 때 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2,1이 x개 플러스 마이너스 1,1이 y개가 더해져서 x', y''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 팩터는 여러분이 가지고 오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가지고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것을 가지고 오냐에 따라서 회전도 일어나고 반전도 일어나고 그리고 확대까지 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게 점을 변화시키는 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거를 바로 1차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가 조금 더 세련되게 적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도 그걸 따라서 해봐야 되겠죠? 일단 이 벡터들은 가로로 놓여져 있으면 가독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서 누군가가 세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x', y''은 2,1이 x개 플러스 마이너스 1,1이 y개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혹은 풀어 써보면 이렇게도 적을 수 있는 거죠. x를 집어넣어줘 가지고 여기 위에는 2x 그리고 마이너스 y 밑에는 x 플러스 y 이렇게도 적을 수 있는 거죠. 혹은 이렇게도 적습니다. 기준이 되는 팩터만 가지고 와가지고 앞에다 놓습니다. 이렇게 x', y''은 기준이 되는 팩터가 2,1과 마이너스 1,1이니까 이렇게 4개로 놓고 뒤에다가 x, y 이렇게도 적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적자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매트릭스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한 이론을 누군가가 전개를 했겠죠.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해요. 그래서 다음 차시에서는 이 2 곱하기 2 행렬을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한 연산, 덧셈이나 곱셈 혹은 그리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역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여러분들은 이 1차 변환을 정확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개만 더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잠깐만 넘어갑시다. 잠깐 넓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넓이라는 건 기준이 되는 사각형을 잡고 그 사각형이 그 도형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넓이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다 라는 것은 가로가 1m고 세로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이라고 했을 때 이게 몇 개가 들어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왼쪽 사각형의 넓이는 이 기준이 되는 사각형이 4개가 들어있으니까 4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삼각형은 이 기준이 된 사각형이 총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2분의 3개가 들어있으니까 넓이를 2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밑에 그림을 봐봅시다. 밑에 그림은 위의 그림을 1차 변환시켜 놓은 것입니다. 방금 했던 거 그대로죠. 기준 팩터를 2,1 그리고 마이너스 1,1로 바꾼 상태에서 도형을 변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 도형의 넓이 구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배웠던 공식을 이용하면 여기를 세타 한 변의 길이를 a, b라고 두면 ab sin 세타 2분의 1 ab sin 세타로 하면 금방 구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하는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구해보라 라는 것일까요? 기준이 된 사각형의 넓이가 얼만큼 변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위의 그림에서 한 사각형의 넓이 1이라고 하면 밑에 그림에서 기준이 된 사각형의 넓이가 몇이 됨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3이 되었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위의 사각형보다 몇 배가 커진 거죠? 그렇죠. 3배가 커졌다라는 것이죠. 이 삼각형도 위에 있는 삼각형보다 2분의 3 곱하기 몇 배? 3배가 커진 삼각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넓이라는 건 이 기준이 된 사각형의 넓이가 몇 배 커졌냐에 따라서 정확히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그러면 사실 밑에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타원의 넓이를 여러분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타원의 넓이, 여기 구할 수 있겠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타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힌트를 줄까요? 이 타원이란 건 사실 단위원,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을 세로로 A만큼, 아니 가로로 A만큼, 세로로 B만큼 그냥 늘려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힌트를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과제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